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플라스틱 공장 사장님들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10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소비자 차원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운동을 해온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셨습니다. 진짜 플라스틱 빨대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이랬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자고 하나요? 이게 뭐 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니까 그거에 무조건 정치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종이 빨대나 써보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요. 그러게요. 이 빨대가 뭐라고 트럼프까지 나서서 난릴까요? 근데 사실 플라스틱 빨대가 이제 생산 과정에서 뭐 석유 같은 이제 화석 자원을 이용한다. 뭐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또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는 뭐 다 일반 플라스틱하고 네. 똑같고 게다가 이제 플라스틱 문제 중에 빨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플라스틱 빨대는 왜 의미가 있냐면 플라스틱 오염의 상징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거든요. 아, 그 바닷가에 거북이 코에 맞습니다. 빨대 네. 꽂히고 이랬던 그 거요. 다큐멘터리 다들 기억하실 네네네.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거북이 코에서 이제 빨대 꺼내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나 기업에게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플라스틱 빨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대체품을 찾자는 이런 캠페인도 이 플라스틱 빨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그 1기 때도 네. 그 이제 재선한 거잖아요. 그 전에도 2017년도에도 그 자기 선거 운동에 플라스틱 빨대를 거기 이제 빨간 플라스틱 빨대 트럼프 이렇게 써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 빨대 상징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이용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파리 그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네. 서명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본인이 하려는 환경 정책, 그러니까 이제 뭐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한다든지 환경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기업의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좀 강조하려고 상징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석이조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이제 상징성이라든지 흔적을 지우는 그런 일석이조의 이제 효과를 노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이러면 아무래도 화석연료 사용하는 기업으로 좀 지금 위축되거나 지금 뭐 산업 전환을 해야 되나 이러는 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겠어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예. 그 석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본인의 정책과 딱 들어맞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참 영리하신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종이 빨대 끔찍하다. 아무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에 가면은 종이 빨대 주는 데 많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거 찾아서 쓰고 물론 오래 마시면 좀 젖기는 하는데 뭐 못 먹을 건 아니고 플라스틱보다는 이게 낫다 하면서 쓰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안이 없나요, 진짜? 네, 종이 빨대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 저도 사실 종이 빨대 싫어서 저는 아예 그냥 빨대를 잘 안 쓰는 그냥 걸로 컵째 마시는. 네. 네네. 그렇게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꿨는데 사실 그게 습관이란 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플라스틱 빨대는 상징성이 있어서 대안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종이 빨대 말고도 금속으로 된 빨대. 저 스테인레스 빨대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유리 빨대나 아하. 도자기 빨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그레이더블이라고 그 생분해되는 성분의 빨대도 있습니다. 옥수수 빨대 이런 거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뭐 대나무 네.
합성 뭐 빨대 뭐 이런 것들도 음.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이 이제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해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에 미치는 그 악영향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생분해 빨대 같은 게 자연 분해가 이제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빠르게 확대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자연 그냥 환경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분해되기는 조금 기술이 아직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히 정해진 환경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오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술 개발이 또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빨대가 당연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이러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네, 주로 이제 빨대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이제 찬 음료를 좀 즐기는 얼음이 들어있는 네. 음료를 즐기는 카페 문화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게 이제 빨대가 어른들도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이 빨대 싫어서 저처럼 그냥 아예 빨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그거 싫어가지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아이디어 컵 뚜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가 빨대를 대안 빨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예 빨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앉아서 마셨는데 먹을 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네, 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다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한 잔씩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먹으니까 빨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어쨌든 그래서 연방정부가 지금 나서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여러분 모두 활발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플라스틱 감축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은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행보, 상징적이고 충격적이게 행보를 보여서 좀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주가 50개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다. 주별로 환경 정책이 굉장히 달라요. 맞다, 맞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주 워싱턴주 같은 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그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예 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제 하와이 같은 데도 가보시면 그 일회용품 식기가 아예 쓰이지 않거든요. 종이 식기만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가보면 또 이제 일회용 종이 그 일회용품이 너무 넘쳐나서 그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들고 다니는 것들도 이제 생수도 그 플라스틱 생수병 말고 텀블러를 갖고 다니도록 권장한다거나 뭐 텀블러가 있으면 물을 공짜로 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EU도 마찬가지고 뭐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추방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데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정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제한하고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시에 뭐 비용을 좀 부과한다거나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리워드를 해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재사용 컵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환경 부담금을 좀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것들이 이제 벌금 정책이거나 상금 정책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강제력이 없고 개인의 실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좀 그런 걸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저도 요새 두유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거기 플라스틱 빨대가 아예 딱 붙어 네네, 있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안 마시더라도 결국 빨대는 하나 맞아요. 생기게 되는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 우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은정 대표님과 5부에서 이 소비자 차원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우선 선생님 한종혜 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스티로폴도 너무 흔한데요. 그 부분은 어떤 정책이 있나요? 야채, 건어물, 소량 과일, 식자재 전 품목을 다 포장해서 팔잖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스티로폼도 그 석유 기반으로 플라스틱 종류라고 이제 하고 분류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활용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압축해서 이제 산업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그 명절을 지날 때마다 한 2배씩 늘어난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냉동 식품들이 다 박스에 들어오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재활용 정책들이 다 지방 정부의 이 몫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정책을 그냥 만들기만 하고 네.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이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 정부에서도 소극적으로 예,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한종혜 님이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거 정말 마트에 가서 식자재 살 때만이 아니라 배달 음식도 다 밑에 뜨끈뜨끈한데 맞아요. 플라스틱에 담아서 오잖아요. 스티로폴 그 안에 넣어서 랩으로 씌워서 이렇게 보통 오는데 시장에 보면 산더미로 쌓입니다. 한종혜 님이 그러셨는데요. 자, 이 플라스틱 문제를 선생님이 사실 환경 오염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이 건강에 해롭고 발암물질 나온다 이런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신데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은 조금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또 혈관을 막기도 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 저번 방송 저번 달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금연 복습 얘기. 시간. 네, 네. 금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담배를 피실 때 수천 가지 그 발암 물질들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아하. 그뿐만 아니라 이제 티백 우리가 이제 예쁜 삼각 피라미드 티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플라스틱 생수병 그다음에 일회용 포장 용기 뜨끈뜨끈하면 그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되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어쨌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기가 조금 용이한데 네. 그 나노 플라스틱으로 나뉘어진 것들은 세포벽을 통과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관을 막는 일, 암을 발생시키거나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어린이들 식판이 플라스틱인 것도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그 1년 내내 계속 쓰면은 분명히 표면이 이렇게 벗겨질 텐데. 최숙자님이 김은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스테인레스 빨대를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저는 아예 빨대 사용 안 하고요. 물통처럼 텀블러 가지고 다닙니다. 집 주변 가까운 곳 갈 때도 그 밥 먹을 일 있을 때 반드시 챙겨서 다녀요. 요새는 식당에서 일회용 컵 사용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도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텀블러는 사실 이렇게 출퇴근할 때 가지고 다니고 사람들 만날 때 안 갖고 나갔더니 야 오늘 내가 도대체 이 쓸데없는 일회용품 컵을 몇 개를 쓴 거냐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최숙자님이 요즘은 오늘의 기후 나오는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아파트 장 서는데 갈 때 꼭 다회용기를 챙겨서 용기 내어서 여기 담아달라고 노력합니다. 아 박수. 그래요. 근데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먹을 거와 상관없이도. 근데 이게 지난번에 선생님 부산 플라스틱 협약 때문에 네. 전국 회원들이 행진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 사실은 그 이제 일회용품을 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다음에 집에 이제 설치하는 뭐 커튼이라든지 쿠션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플라스틱 재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성 섬유들은 거의 다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는 세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건조기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뜨거운 열풍에 섬유들이 이제 미세하게 미세 플라스틱 섬유, 미세 섬유로 막 날리면서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져서 하수를 통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네. 이제 플라스틱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연 섬유를 좀 입어야 되는 네. 건데 건조기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필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이제 개발 중이기는 하고 그 세탁기도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주는 무슨 세탁 호스를 장착한다든지 요런 방식의 이제 광고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제 올해부터 그 미세 플라스틱 거름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신상품을 출시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돼서 네. 이제 실행이 될 거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여기 말씀 중에 나왔는데 국회의원실과 함께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안을 만든다고 작년에 그러셨잖아요.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이제 하고선 시작을 한 거는 2021년이에요. 제가 네, 네. 국회 앞에서 멋지게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 시민 대상으로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또 국회의원실 문 두드리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포럼도 진행하고 그 국회의원실 찾아다니면서 2023년에는 좀 정말 특별법을 발의해보자. 네.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과 미팅도 하고 또 함께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23년에 그때 비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예, 미세 플라스틱 지금은 성남시 네, 의원이죠. 성남시 예. 의원으로 다시 재선되셨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같이. 그래서 그 위원회도 통과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막 팩스 보내고 국회의원들한테 찬성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소비자 기후 행동이 뭐 하는 단체냐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마비시키냐 막 이런 소리도 듣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본회의를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24년 9월에 이수진 의원이 다시 이제 성남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네.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작년 9월에 다시 재발의를 했는데 요때도 그 상황이 굉장히 그 환경 이슈들은 다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논의도 제대로 못 되고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서 밀리고 시국이 불안정해서 밀리고 그래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은 특히 이제 생산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없으면 네. 선의로 뭐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규제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요거는 규정과 벌칙을 명확하게 하고 규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소비자 기후 행동이 멈추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그 모든 음료수에 플라스틱 빨대를 붙여가지고 아예 포장이 돼서 나오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빨대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렇죠. 종이만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닐로 한번 싸서 이렇게 붙이니까 네. 또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너무 부드러운 노래인가요? 약간 마음을 풀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밀라노 3580님이 이런 얘기 써줬네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권장한다고요? 흐흐흐. 이탈리아는 정책이 바뀌자 일제히 다 바뀌었습니다. 선택 여부 없이 팩주스 음료를 사면 종이 빨대가 달려있고 빨대 포장도 종입니다. 비닐이 아니라. 우유나 액상 뚜껑도 어느 순간부터 분리되지 않게 다 붙어 있어서 예전처럼 분리형 찾아볼 수가 없고요. 민주주의 국가 이탈리아인데 실행력은 아주 독재적이네요. 하하하 하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도둑질이나 사기나 무슨 살인 비슷한 그런 남의 상해를 입히는 거를 민주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를 뭘로 보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가는 반면에 이탈리아도 얘기해 주셨고 다른 나라도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곳들이 있을 텐데 홍콩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식당이나 호텔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잖아요. 네, 이탈리아 말씀하시니까 EU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연수 가서 놀랬던 게 EU는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독일. 네네. EU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제히 무조건 합니다. 독재적으로. 예, 독재적으로. 그래서 2019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제히 이제 정책이 바뀐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고 21년부터는 금지하는 내용.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2030년에는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이제 더해서 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그 캠페인이나 재활용 프로그램을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가 네. 주도로 교육 정책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외에도 우리보다 늦게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했지만 벌써 뉴질랜드, 덴마크,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INC 회의에서도 중국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네. 이제 발전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 오염이 심하다 이런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라스틱 봉투에 과세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 담배꽁초도 적극적으로 수거한 이제 그 주정부 차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이건 이제 작년부터 시행한 건데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식당이나 호텔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을 팔거나 제공할 경우 최대 10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호텔이요. 네, 아하. 호텔에서. 호텔 이제 식당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권고하고 네. 이런 정책을 함께 해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플라스틱이 어디까지나 이윤이 남는 산업인데 그거를 알아서 해라 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플라스틱 감축에 동의했던 거잖아요. 지난번 그렇죠. 협약 회의에서. 생산량 자체를 좀 줄이자는데 동참을 하겠다고 생산 한 거죠. 감축에. 네. 저는 요즘 미국을 보면 뭔가 전 세계의 종주국, 대표적인 지도국가 자리에서 스스로 막 뚜벅뚜벅 내려오면서 야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근데 그 리더 국가 다른 나라가 하고 싶으면 해 하고 내려오고 이윤 축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이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회용 빨대 사용하자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중국은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와서 생산량 감축에 동의한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대조적인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 진행하다 보면 이제 종종 이게 기후 위기 자체가 음모론 아니냐. 이제 저한테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라. 과장하고 있다. 네, 네. 이건 과장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면서 그렇게 플라스틱이 싫은데 너는 핸드폰을 왜 쓰냐? 맞아. 차는 왜 타고 다니냐? 안경테도 플라스틱이야, 막 이런. 맞습니다. 막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 무슨 플라스틱 쓰지 말자고 남들한테 얘기하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뭐 저를 위해서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 좋은 마음으로 나서서 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과도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좌절감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공공연하게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반기후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거에는 비상식적인 거는 조금 쉬쉬하고 소수였던 것들이 더 확대되고 드러나는 방식으로 네. 네, 바뀌는 것이 요즘 세계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거는 기후 위기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에 좀 해서 좀 안전한 미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상식이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만이 그 힘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요. 저희 나중에 혹시 이수진 의원님 나오실 수 있으면 소비자 기후 행동하고 같이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안 네. 발의하면서 있었던 일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한번 추진해 볼까요? 예. 아니, 병원에 제가 좀 다닐 일이 있었는데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래요. 의료기기에. 근데 그거 꼭 필요한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용을 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불필요한 곳이나 덜 필요한 곳에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주사기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플라스틱은 총량을 줄이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생산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는 거래요. 재활용할 수 보틀 투 있도록. 보틀처럼 네. 병으로 태어났으면 다시 병으로. 재활용돼서 병이 되는 거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래요. 오늘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정책과 일상과 국제 관계까지 아우르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귀한 시간 꼭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